속에서 역사를 공부하고 생각하는 시간, 스토리 한국사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어떤 도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대가 구분되어진다는 거 혹시 눈치채셨나요? 뗀석기를 사용한 구석기, 그리고 간석기를 사용했던 신석기. 그렇다면 이번에 인류는 어떤 도구를 사용했을까요? 오늘도 신나고 재밌는 역사 이야기 함께 하겠습니다. 짜잔! 안녕! 우리 없이 그림 못 그리죠? 맞아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그림 속에 숨어 있을까요? 우와, 뭔가 멋진 마을이네요. 신석기 시대와 달라 보이는데요. 힘 있는 사람도 생기고 청동으로 만든 물건도 보이네요. 한 가지 이야기는 눈치챘어요. 그럼 보미 선생님을 불러볼까요? 선생님! 간석기를 사용하면서 농사를 짓게 된 인류는 곡식을 재배하면서 굉장히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농사를 10명이서 지었는데 12명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생산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 나머지 2명이 먹을 수 있는 이 식량을 누가 가져가게 되는 걸까요? 이때부터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 전쟁을 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바로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의 차별이 생기게 됩니다. 즉, 계급이 생기게 된 것이죠. 또 사람들은 더 많은 식량을 가지기 위해 전쟁을 시작했는데요.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바로 좋은 무기가 필요하게 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은 자연 속에서 우연히 구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구리는 땅속에 제일 가까이 묻혀 있고, 또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토기를 만들 수 있는 온도로도 녹일 수 있는 아주 쉽게 찾을 수 있는 금속이에요. 그런데 이 금속은 너무나 물렀기 때문에 전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는 조금 부족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사람들은 주석이라는 금속을 섞으면 이 구리가 굉장히 단단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청동기라고 하는데요. 청동기를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 청동기에서 우리는 검은색 부분과 바로 푸른색 빛깔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특히 이 푸른색 빛깔은 녹이 슬어서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푸른 빛깔을 보고 푸를 청에 구리 동자를 써서 바로 청동이라고 했답니다. 이렇게 청동으로 만든 도구를 사용했던 시대, 이것을 우리는 청동기 시대라고 하는데요.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럼 이 청동기를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볼까요? 그 비결은 바로 이 거푸집에 있어요. 거푸집이 뭐냐고요? 한마디로 모양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만들려는 물건의 모양대로 속이 비어있는 틀이죠. 먼저 이 틀, 그러니까 거푸집에 청동을 녹여보아요. 그 다음 청동이 식으면 거푸집에서 떼어내죠. 그리고 불필요한 부분을 깨끗이 정돈하면 만들고자 하는 청동 물건이 완성됩니다. 그런데 이 청동으로 도구를 만드는 일은 돌을 깨거나 갈아서 쓰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어요. 구리는 굉장히 귀했기 때문에 구하기도 쉽지 않았어요. 또 구리와 주석을 불에 녹여야 했기 때문에 높은 온도를 유지하는 기술도 있어야 했죠. 또 거푸집이 있긴 했지만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내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청동기는 아무나 만들어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무리의 우두머리, 즉 군장이 지배자의 권위와 힘을 상징하는 것으로 사용했어요. 군장들이 어떻게 사용했는지 알아볼까요? 먼저 청동검. 검은 무기로 쓰이기도 했지만 그 자체만으로 지배자의 힘을 상징했어요. 청동방울은 군장이 허리에 찼답니다.
걸을 때마다 딸랑딸랑 신비한 소리를 냈기 때문에 사람들은 군장을 신성한 존재로 생각했어요. 또 군장의 목에 걸린 청동 거울은 움직일 때마다 눈부신 빛을 냈어요. 이래서 군장은 자신이 태양과 같은 존재임을 과시했답니다. 이렇게 청동기 시대는 바로 군장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회였습니다. 군장 다음에는 몇 개의 계급으로 사회가 나뉘어져 있고 또 힘이 아주 강한 부족이 힘이 약한 부족을 지배하는 계급 사회이자 바로 부족 사회였습니다. 바로 이것을 보여주는 유물이 하나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고인돌입니다. 여러분 혹시 턱을 괴다라는 표현 아시나요? 여러분도 많이 해봤을 텐데 이렇게 한 손으로 턱을 이렇게 받치고 있는 거 많이 해보셨죠? 자, 이럴 때 턱을 괴다, 이 괴다라는 표현 어떤 뜻일까요? 이 표현은 어떤 물건이 쓰러지거나 기울어지지 않도록 바로 아래를 받쳐서 고정되게 하다라는 뜻인데요. 이 얘기 왜 하냐고요? 우리가 지금부터 이야기할 고인돌, 즉 괴어있는 돌은 괴인돌을 풀어서 쓴 말이에요. 우리가 이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고인돌을 보면 작은 돌들이 큰 돌을 받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고인돌은 바로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고인돌은 세계 여러 곳곳에 분포되어 있는데요. 바로 유럽, 북아프리카, 또 동아시아 등 여러 세계 곳곳에 걸쳐 분포되어 있는데 바로 우리나라, 남한과 북한을 합쳐서 우리나라에만 발견된 고인돌이 바로 4만여 기나 된다고 하는데요. 전 세계에 있는 고인돌 모두 다 모여라 했을 때 이 숫자는 바로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를 말합니다. 이 가치를 인정받아서 지난 2000년에는 고인돌이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고창, 화순, 강화의 이 고인돌 유적지가 바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인돌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볼까요? 고인돌 만들어 볼까요? 우선 커다란 구덩이를 파서 받침돌을 구덩이에 세웁니다. 그런 다음 받침돌 위에 흙을 경사지게 쌓지요. 받침돌 위에 올릴 커다란 덮개돌을 받침돌이 있는 곳까지 나릅니다. 이때는 둥그런 나무를 이용하여 바퀴처럼 사용하는 지혜를 보였습니다. 나른 덮개돌을 경사지에 쌓은 흙으로 끌어올려 받침돌 위에 올려놓았죠. 이때는 밧줄과 지렛대를 사용하였다는 사실. 경사지게 쌓았던 흙을 열심히 팝니다. 그리고 그 아래 시신을 넣은 후 마금돌로 막아서 완성하였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맨 위에 올려놓은 이 덮개들 중에는 무게가 무려 80톤이나 되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학자들이 고인돌 제작을 시험해본 결과 이러한 돌을 옮기려면 적어도 500명의 젊은이가 필요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렇다면 한 집에 한 명이 고인돌을 만드는 일에 동원되었다고 한다면 한 집에 사는 가족을 5명으로 계산했을 때 이 한 무리는 무려 2,500명 정도의 규모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고인돌로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이 또 있는데요. 집단으로 많이 모여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 고인돌은 식구들이 죽었을 때 함께 묻는 가족 무덤이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죠. 또 무게가 많이 나가는 큰 바위로 만든 고인돌은 청동기 시대 지배자의 무덤이 아니었을까라고 우리는 또 추측할 수 있어요. 앞에서 만드는 방법을 살펴봤듯이 이 청동기 시대의 고인돌을 만들려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이 고인돌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했고 이것은 보통 사람보다는 아마도
권력을 가진 사람의 무덤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죠. 사실 이 커다란 고인돌 주변에서는 우리가 비파형 동검이나 그다음에 굽은 옥과 같은 이런 물건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청동기 시대 지배층의 물건이었죠. 고인돌은 모양에 따라서 탁자식, 바둑판식, 개석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한강을 중심으로 한강의 북쪽 지역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고인돌은 바로 탁자식 고인돌입니다. 이 탁자식 고인돌은 어떻게 만드냐면요. 이 작은 받침돌 4개를 세우고 그 위에 커다란 덮개돌, 탁자 모양처럼 생긴 덮개돌을 덮는 것인데요. 이게 탁자처럼 생겼다고 해서 탁자식 고인돌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남쪽으로 내려가 볼까요? 한강을 기준으로 남쪽 지역에는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고인돌이 뭐냐면 개석식 고인돌과 바둑판식 고인돌이에요. 특히 이 바둑판식 고인돌은 첫 번째, 우리가 이렇게 땅을 파요. 땅을 파서 그 안에 바로 돌널 무덤을 만들고 시신을 묻은 다음 그 시신을 묻은 거 위에 바로 뚜껑돌을 얹어놓죠. 그리고 뚜껑돌을 얹어놓은 다음에 그 주변에 작은 받침돌을 놓고 큰 덮개돌로 이렇게 덮는 거예요. 마지막 개석식은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고인돌인데요. 개석식 고인돌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땅을 파서 돌널 무덤을 만들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뚜껑돌 없이 바로 큰 덮개돌로 덮었다는 점이죠. 이야, 청동기 시대 사람들은 전쟁도 준비하고 고인돌도 만들고 정말 바빴네요. 그래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농사 짓는 일도 빼먹지 않았어요. 여기서 잠깐 퀴즈 하나 낼게요. 청동기 시대 사람들은 농기구를 만들 때 어떤 재료를 사용했을까요? 1번, 청동기 시대니까 청동. 2번, 주변에 많이 있는 돌. 3번, 시멘트? 4번, 철? 자, 어떤 걸까요? 그야, 청동기 시대니까 당연히 청동이죠. 맞아. 어? 아니에요. 청동은 귀했기 때문에 물 위에 우두머리나 사용할 수 있었다는 거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우리가 농기구를 만들 때 청동을 사용하지 않고 바로 여전히 돌을 갈아서 사용했죠. 맞다. 하지만 신석기 시대보다 훨씬 정교하고 더 다양한 농기구를 사용했어요. 바로 이런 것들이죠. 자, 모양은 반달, 재료는 돌, 용도는 칼. 그래서 이름 붙여진 것이 반달돌칼. 이렇게 한 손에 꼭 끼워서 곡식의 이삭을 따는 데 사용했습니다. 또 이러한 도구를 사용해서 수확한 곡식은 바로 이 토기에 보관해 두었는데요. 아하, 빗살무늬 토기 맞죠? 이런 아니에요. 빗살무늬 토기는 신석기 시대에 사용한 것이고 청동기 시대 사람들은 바로 이 토기를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빗살무늬 토기와 이 토기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찾았다. 아무런 무늬가 없어요. 맞아요. 이것을 아무런 무늬가 없다고 해서 바로 민무늬 토기라고 하는데요. 사실 신석기 시대 빗살무늬 토기는 우리가 장작불에 구워서 갈라지기가 굉장히 쉬웠어요. 그런데 청동기 시대의 이 민무늬 토기는 가마에서 높은 온도로 구웠기 때문에 빗살무늬 토기보다 멋은 덜할지 모르겠지만 훨씬 더 단단하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네, 빗살무늬 토기와 바닥은 뾰족한데 민무늬 토기의 바닥은 평평해요. 맞아요. 이것은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살았던 장소와도 관련이 깊었는데요.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바닷가나 강가, 즉 모래나 진흙이 많은 곳에 살아서 바닥이 뾰족한 빗살무늬 토기를 많이 사용했었죠. 하지만 청동기 시대 사람들은 산이나 평지에서 큰 마을을 이루며 살았기 때문에 바로 바닥이 평평한 토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로 이 청동기 시대 유적지에는 아주 중요한 곡식이 하나 나왔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불에 탄 쌀입니다. 신석기 시대에는 열악한 환경에서 잘 자라기 쉬운 씨앗인 조나 피를 심었다는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청동기 시대부터는 이 불에 탄 쌀이 나오면서 청동기 시대 사람들이 바로 벼농사를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류는 벼농사를 지으면서 점점 더 풍요로워졌는데요. 그렇지만 이 농사만으로는 배불리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인류는 여전히 사냥과 고기잡이를 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구석기 시대의 동굴벽화 기억하시나요? 더 많은 동물들을 잡게 해달라는 마음을 바로 그림으로 표현했었던 건데요. 청동기 시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이곳은 울산 태화강입니다. 이곳에는 마치 엎드린 거북이처럼 모양을 한 바위 절벽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방구대라고 합니다. 이 방구대에 있는 그림은 신석기 시대를 거쳐 청동기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그린 그림이 아닐까 하고 추정하고 있는데요. 높이가 70m, 너비가 20m로 엄청난 크기입니다. 그리고 이 커다란 바위에는 호랑이, 거북이, 사슴 같은 동물들하고 또 다양한 고래가 총 220여 점이 그려져 있는데요. 바로 사냥이나 그다음에 고기잡이가 굉장히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을 표현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바로 후손에게 교육시킬 목적도 있었다고 하네요. 그물을 이용해서 고래를 잡는 모습이 있어요. 새끼를 얻고 가는 어미고래도 그려져 있는걸요? 그 옆에는 작살에 맞은 고래가 있어요. 이 당시에 그물과 작살로 고래를 잡았나 봐요. 그런데 고래가 있는 바다까지는 어떻게 간 거지? 배를 타고 고래를 잡는 모습도 있어요. 배를 만들어서 사용했나 봐요. 배와 고래가 연결된 것을 보니까 잡은 고래는 배에 묶어 육지로 갖고 왔나 봐요. 와, 정말 대단하다. 바다에서뿐 아니에요. 멧돼지 사냥도 했나 봐요. 춤추는 여자의 모습이 있어요. 정말 신나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청동기 시대의 생활을 아주 잘 보여주는 이 바위는 1년 중 8개월은 바로 물속에 잠겨 있게 되는데요. 왜냐고요? 그건 바로 울산시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식수를 위한 댐 때문이에요. 이렇게 오랫동안 1년 중 8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물속에 잠겨 있다 보니까 이끼도 끼게 되고 또 각종 침식 작용 때문에 훼손도 불가피한데요. 그래서 이 울주 방구대를 보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동기 시대는 지배자인 군장이 나타났어요. 그 증거가 바로 고인돌이죠. 이 지배자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은 청동검, 청동방울 등 청동으로 만든 물건들이었어요. 울주 방구대를 통해 청동기 시대 본격적인 농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청동기 시대는 계급이 생겼다는 것 잊지 마세요. 먹을 것은 부족하지만 모두가 다 같이 나눠 먹던 신석기 시대. 그리고
본격적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많아진 수확량으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차별이 생겼던 청동기 시대. 여러분은 이 두 시대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음번 역사 이야기는 어떤